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하나오션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오션 주가가 작년 말에 27,000원대에서 지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89,000원 정도, 6개월 만에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을 했어요.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을 하니까 지금 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하나오션의 장기 성장성을 둘러싼 어떤 핵심 이슈들을 한번 좀 저의 관점에서 짚어보고 앞으로 주가 향방 그리고 이제 투자 관점을 어떻게 잡고 나가야 할지 마음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턱대고 낙관을 하는 것보다 데이터랑 이제 그 제가 이제 찾아본 해외 그 팩트 근거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그런 분석을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있게 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 이 해외의 시각, 그 최신 정보까지 모두 모아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나온 소식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예, 필리 조선소 생산 능력 대폭 키운다. 절호의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주문서 준비하는 미국 군침 흘리는 K조선 2035년까지 생산 능력 열척으로 뭐 10배 가까이 확대를 한다. 이렇게 이제 최신 나온 소식들이 있는데 이거 포함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고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지난 것까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보면은 4월 말쯤에 약 6천억 원을 투입을 해서 조선소 설비를 확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세계 최고 수준의 부유식 도크 한 기랑 6,500톤급이죠. 초대형 해산 그 크레인을 새로 들여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진을 보시면 거제 그 옥포 쪽에 이제 조선소 전경입니다. 기존에도 세계 최대급 조선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투자로 더 많은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그런 기반을 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조선소에서 드라이 도크 2기랑 부유식 도크 3기 총 5기의 이 도크가 있었는데 2027년 그 3월 말까지 길 480m, 폭 97m 규모의 신규 부유식 도크 한 기를 추가해서 총 6기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부유식 도크가 무려 18만 톤을 부양할 수 있는 초대형 시설로서 이제 가동이 되면 기존 도크들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생산 공정을 최적화시키고 한 대 추가지만 이 역할 분담이 더 크게 확 나눠진다고 해요. 그래서 선박 생산량을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신규 해상 크레인인데 하나오션이 6,500톤급 그 초대형 해상 크레인을 2027년 말까지 도입을 해서 현장에 투입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3,600톤 크레인 2대를 동시에 써야 들어올릴 수 있었던 그 초대형 블록들을 이 거대한 크레인 하나로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복잡했던 그런 어떤 공정들이 단순화가 되고 그리고 건조의 어떤 효율성이 크게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설비 투자는 단순한 생산 능력에 대한 확장이 아니라 미래 해양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그렇게 관계자가 또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미 효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오션 아시겠지만 올해 1분기 매출이 3조 1,43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2,586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무려 400%였나요? 네, 388% 정도 급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과거에 손실을 냈던 저가 수주 물량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저가 컨테이너선이 있었죠. 그게 이제 줄고 고부가 가치 LNG 운반선의 매출 비중이 늘어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 이게 곧 하나오션이 수익성 높은 선박 위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포트폴리오를 개선을 하고 있다는 그런 그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정리를 하면 하나오션의 대규모 설비 투자는 생산량에 대한 어떤 확대랑 효율성 향상을 통해서 경쟁력을 배로 증가시키려는 그런 그 모습이고 이로써 이제 앞으로 나올 LNG선 뭐 지금 미국에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죠.
LNG선 그리고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고부가치 선박 수주에서도 미리 대비를 하고 있고 세계 1등의 그 주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추가해서 뭐 이거는 앞전에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가장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미국 시장에 대한 확실한 진출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보면은 이제 뭐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1억 달러죠. 하나 약 1,300억 조금 넘나요? 그렇게 인수를 했고 인수 후에 사명도 한화 필리 조선소로 바꾸고 본격적인 미국 현지 사업을 시작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 장관도 지금 이 인수 자체를 두고서 뭐 지금 이제 뭐 게임 체인저다. 그리고 뭐 지금 해외에서 보는 시각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국에 진출한 첫 한국 조선소고 마지막은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환영을 또 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에서도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움직임이고 해외에서도 매우 크게 그런 그 기대를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이트의 이 사진은 이제 국내 기사 언론에서도 이제 퍼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필라델피아 하나조선소에서 대형 선박을 진수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실제로 이 조선소 자체가 2000년도 이후에 미국에서 건조된 대형 상선의 절반 이상을 만들어낸 곳이에요. 여기가 절반 50% 이상을. 그래서 한화 이 인수 후에 지금 이제 뭐 엄청난 업그레이드와 함께 제도약을 준비를 하겠죠. 근데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릴 부분은 왜 도대체 하필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일까?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첫 번째는 미국의 특별한 법규. 바로 여러분들 뭐죠? 존스 액트법입니다. 존스법. 미국이 자국 연안 해운에 투입되는 선박은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가 돼야 되고 미국 선적이어야 한다고 법을 정하고 있죠.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미국 상선 조선업은 거의 어떻게 됐습니까? 쇠퇴해왔어요. 그나마 지금 방금 보여드린 필리 조선소가 미국 내 대형 상선들 있잖아요. 뭐 컨테이너선이나 탱커들 이런 건조 실적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했는데 사실 뭐 시설과 인력은 노후화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화가 이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단련된 최신 조선 기술이랑 노하우를 미국에 이식을 하면서 엄청난 그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오션 대표가 인프라, 그다음에 현대화, 그다음에 신기술 도입, 그리고 인력 강화로 해서 그 미국 상선은 물론이고 또 미래의 군함 에너지 수요까지 지원하는 허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미국 정부의 해양 산업 그 육성 정책입니다. 예. 뭐 제가 이따 또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미국은 해양 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강력한 지원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어요. 트럼프 이 정권 시대에서 분명히 하나의 이 섹터는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정책 훈풍을 타고서 미국 시장을 선점할 기회인 셈이에요. 이 필리조선소를 어떻게 탈바꿈시킬까 생각을 해봤는데 핵심 능력은 바로 지금 이제 기사에도 나왔지만 10배 이상 생산 능력을 뭐 확대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인수 당시에 조선소 생산 능력이 연 얼마였습니까? 1.5척이라고 했죠. 네. 1.5척. 이게 지금 어제 기사거든요. 1.5척 수준에 불과했는데 하나가 이제 대대적으로 설교학충이랑 이제 공정대선으로 해서 연 8척에서 10척 건조 체제로 끌어올릴 계획인데 조선소 부지 확장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도크 보수, 도장 시설, 증설 등의 이제 병목 공정 해결에만 1,000억 원 이상으로 이제 투자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 완료가 되면 연간 선박 그 8척에서 10척 건조로 이제 명목상 거의 근 10배 가까운 생산 능력 증대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계자 쪽에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정부 최우선 과제가 LNG선과 같은 그런 고부가치 선박의 국내 건조라고 하면서
하나오션의 LNG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에서도 지금 성공적으로 이런 선박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미국 조선업계는 1980년대 이후에 LNG 운반선을 단 1척도 만들어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기술 공백이 큰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거를 파헤쳐서 여기에 파고 들어가고 이제 자리를 잡는 것이죠. 이 기술을 전수를 해서 미국 내 LNG선 건조를 시연을 한다면 상상 이상의 파급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필리조선소 확대 계획은 구체적 수치로도 지금 뭐 여러분들 아마 자세히 보시진 않았겠지만 수치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2024년 이 조선소의 매출이 3억 6,800만 달러라고 해요. 약 4,900억 원이었는데 하나가 향후 10년간 누적 그 40억 달러, 5조 3천억 원을 매출 목표로 삼았습니다. 연 평균 4억 달러 정도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현재 수준 대비 엄청나게 크게 늘어난 금액이죠. 그래서 하나그룹이 미국 조선소에 거는 기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의 조선 산업에 대해서 협력 확대에 대해서 좀 더 조금 이제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언급을 어, 했지만 미국의 이 정책 훈풍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을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알아둘 것은 미국이 자국 해운 조선 산업을 대대적으로 되살리려는 움직임을 지금 누가 봐도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Ships for America Act 약칭으로 이제 쉽스 법안인데 올해 4월이었죠. 예,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가 돼서 현재 논의 중인 이 법안인데 간단히 말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 국적의 선박 250척을 새로 건조하자라는 어떤 야심찬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적 상선이 국제에 투입된 게 80척 남짓인데 중국은 보면은 5,500척에 달한다고 해요. 예, 실제로 데이터 기반에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500척 격차가 엄청나죠. 미 의회에서 이 격차가 국가 안보와 경제 자립에 심각한 위험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백악관에서 해양안보 담당 그 보좌관 신설 항만 조선소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어떻게 보면은 뭐 IRA 그 배터리 혜택처럼 여기에 이제 또 혜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운 인력 양성 지원. 그러니까 IRA 법안과 같은 비슷한 조선업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또 혜택이다. 미국산 그 선박 사용 의무화 등의 전방위 지원책을 묶은 법안이다. 이거를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나서서 조선업과 해운업을 부흥시키겠다는 아주 완벽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뭐 지금 이제 저희 커뮤니티에서도 투자하신 분들 계시지만 하나오션과 같은 기업의 새로운 또 제2의 시대가 더 크게 열릴 겁니다. 큰 기회가 열릴 거예요. 실제 법안 발의 소식에 지금 하나오션 그 하나 필리조선소 대표 데이비드 킴 이 법안은 뭐 미국 조선소 인프라 재건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담고 있어서 필리조선소 등의 이제 미국 내 여러 조선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엄청나게 그렇게 또 환영을 하는 그런 멘트를 날렸고 트럼프도 연일 한국조선업과의 협력을 강조를 하면서 이런 정책이 한국조선업계에도 수혜를 줄 거라는 그런 어떤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선박들을 얼마나 만들겠다는 걸까? 예, 지금 뭐 KFI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그 보고서를 보면 그림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미국이 현재 2037년까지 발주할 가능성이 있는 선박을 총 약 448척으로 추산을 했는데 내용이 되게 흥미로워요, 여러분들. 예, 우선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 상선, 대용 상선 이게 이제 100척 플러스 알파인데 전략 상선 대란 평상시에는
상업 운송을 하다가 유사시에 군사 지원에 투입되는 이중용도 선대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하게 상업 운송하다가 유사시에 군수 지원으로 변형이 되는 거예요. 이중용도 선대를 말합니다. 미국이 이거를 미니멈, 예, 미니멈 최소 이제 100척 이상 새로 만들 거란 그런 전망이 나왔어요. 그리고 LNG 그 운반선 최소 이제 42척을 추가 발주를 할 것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왜 하필이면 40척도 아니고 42척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국 정부가 2040년대까지 그 LNG 수출 물량의 10%는 미국 내 건조 선박으로 운송하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그 LNG 수출에 자국 선박을 전혀 못 쓰고 있는데 관련 선박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2040년까지 10%를 자국선으로 옮기려면 최소 계산으로 때렸을 때 나온 수치입니다. 42척은 필요하다는 계산이에요. 그 밖에 또 뭐 보면은 지금 에카 CO2 운반선이랑 쇄빙선 약 이제 10척씩 해서 미 해군 전투함 뭐 100척 이상, 129척, 지원함 46척, 노후 예비함대 대체 67척. 뭐 합치면은 이게 뭐 딱 눈으로만 봐도 400척이 훨씬 그 넘는 그 수요가 잠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발주가 모두 다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한국 조선사들은 지금 미국이 낼 주문 상당수를 자신들이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그래서 일단 이제 중국에 발주할 가능성은 뭐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미중 갈등만 보더라도 상당히 지금 뭐 가능성이 낮고 LNG선 같은 고가가치 선박은 한국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동맹국 한국에 발주할 공산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미국도 자국 조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한국 업체들이 장기적으로 현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발빠르게 현지 거점을 마련을 했고 지금 뭐 HD 현대도 다른 조선사들도 지금 뭐 보면은 지분 투자나 합작 등의 현지 진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상선과 상업 물량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고요. 군함 쪽 분야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미국 그 해군은 노후 함정을 대거 퇴역시키고 지금 신형함 건조를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 조선소가 미국 군함도 지어주면 좋겠다 싶은데 현실은 또 보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한경협 그 보고서에도 단기간에 미국이 새 군함 건조를 한국에 맡길 가능성은 낮다고 그렇게 또 분석을 했어요. 예. 뭐 여기도 이제 나오지만 그래서 미국 군함은 첨단 무기 체제라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법적으로도 외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하는 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실제 또 뭐 미국의 이제 이 바이러너스 트레퍼슨 수정 조항이라는 그런 어떤 법이 있어서 설령 그 미국의 공장을 차린 외국 기업이라도 미 해군 함정은 건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어요. 이거 제가 찾아본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완전히 길이 없는 건 아닙니다. MRO가 있잖아요. 즉 군함 유지 보수 분야인데 지금 보고서에도 먼저 군함 선체 보수 작업 등의 이 제한적인 MRO로 신뢰를 쌓고 앞서서 MRO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에 대한 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점차 이 개보수 프로젝트로 확대를 한 뒤에 장기적으로 무기 체계까지 포함한 정비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또 보고서에도 조언을 담아놨습니다. 하나오션도 실제로 그런 전략을 밟고 있어요. 작년부터 미 해군 함정 두 척의 수리 정비 계약을 수주를 하면서 한국 조선소에서 최초로 미 해군 MRO에 진출을 했는데 올해 더블 디지트 즉 10건 이상의 미 해군 MRO 프로젝트를 2030년까지 따내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해군 사업 총괄 정전무 정승균 전무가 미 해군과 일해보면서 프로세스를 배우는 것이 미래 신주함 수주에 매우 값진 밑거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익성은 높지 않지만 뭡니까? 릴레이션십 형성과 학습 효과를 노리는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미 해군도
이런 해외 투자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델트로 해군 장관이 한화가 첫 사례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죠. 그래서 외국 기업들의 미 조선소 투자를 장려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미의회 군사위의 이제 어떤 의원도 우린 세계 유일한 유능 국가가 아니다. 동맹의 기술을 활용을 해야 한다. 라면서 그런 내용의 취지의 또 발언을 한 거를 또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예. 찾기 좀 힘든데 여러모로 이제 뭐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예, 뭐 필리주 성소 관련된 이제 뭐 아주 옛날 거까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짚을 것이 뭐냐면 지금 LNG 이제 그 운반선 건조 가능성의 파급 효과입니다. 앞서서 미국이 42척의 LNG 선을 자국에 만들 필요가 있을 거란 전망을 말씀드렸죠. 사실 LNG 선은 한국이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한 분야고요. 나머지는 이제 중국 정도입니다. 미국이 지금부터 자국 조선소에 LNG 선을 만들겠다는 건 상당한 도전으로 보이지만 만약에 성공하면 미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의미가 큽니다. 자국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자국배로 나른다는 에너지 안보 이슈거든요, 이게. 그래서 하나오션이 이 부분에서 협력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미국 LNG 밸류 체인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오션의 글로벌 위상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아지겠죠. 실제 하나오션이 세계 LNG선 네척 중그 한 척을 건조한 실적을 보유를 하고 있고, 어, 세계 최초로 또 LNG선 200척 인도 기록을 세운 명실상부한 그 LNG선 명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LNG선 기술력을 미국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면 서로 윈윈이 될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이 USTR 관련 미 무역 대표부 관련해서 기사 나왔었잖아요. 하나오션. 그렇죠? USTR. 이 미 무역 대표부가 지금 미국산 LNG를 수출하는 선박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제안을 했는데, 이 규정이 시행이 되면 필리 조선소의 LNG선 건조 주문을 가져올 수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또 분석이 또 나오고 있어요. 과거에 지금 뭐 수년 내에 메이드 인 USA 그 LNG선이 등장을 할지 하나오션이 이 주역이 될지 아주 지켜봐야 할 그런 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좀 시선을 우리가 돌려서 보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본 하나오션에 대한 그 모습, 얘네들이 보는 모습을 살펴보면 해외 투자자나 관련 업계에서 지금 하나오션 평가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어요. 우선 기술적 그 경쟁력 측면에서 하나오션은 이미 최고 수준, 세계 최고 수준 그 조선소 중에 하나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영국의 어, 이 리서치 자료를 또 제가 봤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보고 있죠. 네. 지금 하나오션이 초대형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 31.7%로 세계 1위고 LNG 운반선도 전 세계 누적 200척 이상 건조한 유일한 조선소이다. 예, 뭐 이렇게. 그리고 전 세계 LNG선 4척 중에 한 척은 하나오션이 만들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또 부유식 LNG 생산 설비, FLNG, 그 다음에 이제 FPSO 같은 그 고난도 해양 플랜트 건조 이력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제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렸는데 관련해서 이런 분야의 경쟁사가 제한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외에서 이미 드러내고 있어요. 국내 증권사에서도 하나오션의 잠재력에 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가져가도 좋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정 시에는 우리가 또 커뮤니티에서 지금 물량을 또 모으려고 코멘트를 드리고 있죠. 목표가도 일단은 1차적으로 잡아놨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 이 커뮤니티는 뭐 리딩방이 아닙니다. 영상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저희 윤철중 TV 구독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예, 여기 입장을 무료로 하실 수가 있고 여기는 뭐 이제 공유를 해요. 그 하나우션뿐만 아니라 뭐 저희가 직접 발굴한 기업들 지금 이제 또 좋은 성과들 계속 내고 있죠. 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유튜브 방송은 그냥 이제 투자의 관점을 잡고 정보를 얻어가시라는 그런 만인이 모든 사람이 무료로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아, 플랫폼이고요.
유튜브 채널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정보를 드리는 거고 단 올바르고 팩트 기반해서 드리고 커뮤니티 내에서는 이제 제가 매수 매도 관련된 그런 어떤 코멘트도 저희가 같이 좀 의견을 나눠 드리고 있어요. 아무튼 하나오션은 장기적으로 좋아 보인다. 그리고 또 지금 뭐 아, 지금 여러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도 경쟁사 외에 유일하게 FLNG 건조 경험을 가진 하나오션이 향후에 관련 수주에 유리할 것이다 하면서 미래 전망을 또 말하면서 목표 주가를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10만 원 이상으로 또 올렸죠. 상향 조정을 했죠. 10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올렸나요? 아무튼 그리고 해외 기관이랑 전문가들의 시각도 해외 전문가들의 시각도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해봤는데 긍정적으로 다 나와요. 찾아본 것도 그렇고 지금 뭐 미국 해군 사관학교 쪽 교수도 만약에 한화가 한국의 조선 효율성을 미국 조선소에 가져올 수 있다면 아주 흥미로운 결합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여기 어필을 했어요. 네, 이 사람이 조선업이 단지 배 몇 척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관점이랑 똑같아요. 연관 제조업 기반 전체에 파급 효과를 줄 수가 있다.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의 투자가 미국 산업 전반에 긍정적이라고 봤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이름은 지금 제가 잠깐 잊었는데 인터뷰를 하는 거를 제가 자료를 봤는데 거기서 이제 또 MRO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가장 큰그 조선소일 것이다. 국내 인터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글로벌 1위 조선소에 대한 어떤 그 위치를 계속 가져갈 것이다. 예,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주목할 만한 또 해외 평가가 또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오션 필리조선소 인수에 대한 미 정부의 입장입니다. 환영. 앞서서 지금 해군 장관의 발언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 행정부 차원에서도 외국 기업의 미국 조선소 투자를 정책적으로 이 서포팅을 해주고 있어요. 밀어주고 있어요. 예? 미국에 투자하라. Invest in America. 이게 미 해군 수뇌부의 메시지였고요. 실제 올해 초에 미 해군 장관이 한국의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을 직접 방문을 했잖아요. 그쵸? 해군 장관이. 예, 그래서 논의를 했죠. 그래서 해외 기관 투자들도 하나오션을 다시 보기 시작한 점도 과거 대우 조선소 시절에 재무 리스크로 외면받던 것과 달리 이제는 아, 한화 그룹의 어떤 지원과 방산 시너지로 재평가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해외 펀드들이 하나오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는 그런 또 계획도 나오고 있고 예. 뭐 하나오션이 빅5 방산업체 도약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북미 에너지 안보의 수혜주라는 어떤 그런 또 리포트도 또 나오고 있고 예. 개별 이거를 이야기를 한 개별 기관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금 되고 있어요. 물론 경쟁도 치열하죠.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어쨌든 간에 중국이고 중국 업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앞세워서 수주 물량을 늘리고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대표부가 이제 중국의 조선 그 보조금 정책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것 또한 미국 조선업의 인프라 재건이라는 명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중국의 독과점을 견제를 하면서 한국 등 동맹과의 협력을 해서 조선 산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미국은 한국을 이용을 하겠죠. 이용을 하고 우리도 미국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오션의 기술력과 신뢰성은 분명히 강점이지만 중국과의 가격 경쟁, 글로벌 경기 변동에 따른 어떤 수요적인 그런 부분, 리스크적인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득을 잘 갈취를 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필라델피아 하나조선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아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송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이 조선소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갈지 로드맵을 한번 살펴볼게요. 앞서 이제 생산 능력 목표를 연 8척에서 10척 그리고 이제 매출 목표를 10년 동안 40억 달러를 언급을 했는데 이거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죠. 1008 people.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설을 확장을 해도
숙련된 어떤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겠죠. 지금 이제 뭐 여기 국내 기사에도 어제 오늘 나왔지만 지금 필리조 선수의 1,500명, 1,80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건 그 중에 3분의 2가 계약직이고 많은 인원이 필라델피아 지역 바깥에서 온다는 점을 제가 어, 포착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용접공에 대한 그 기술 인력들이 부족한 부분이 심각해서 타 지역에서 이렇게 인력을 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오션에서 올해 여기 나와 있죠. 하나 플랜. 예. 해외 기사로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올 정도예요. 예. 올해 정규 100명, 내년에 240명 추가 채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해양 용접, 조선, 장비 운용, 예. 그 8주 과정의 자체 견습 프로그램을 돌려서 160퍼슨, 160명의 신입 기술자들을 양성 중이에요. 실제로 지금 이것은 필리조 선수가 2000 몇 년도였습니까? 2021년도 여기 나와 있죠. 2021년도 교육 프로그램을 재개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견습생 모집이라고 합니다. 각종 주 정부 기관과 협력을 해서 다양한 배경의 인력을 조선소로 유입을 시키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이나 자동차 공장 출신 혹은 아예 무슨 진짜예요. 이거는 사무직 미용사 뭐 식당 매니저 출신까지 조선 그 기술자로 커리어 전환을 시도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다고 해요. 실제로. 예. 시간당 초봉이 22.6달러 3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3년 견습 후에는 40달러 가까이 이제 올라간다. 뭐 나오겠죠. 뭐 잔업수당부터 뭐 얘기가 나 있고 뭐 잔업수당도 충분히 있을 것이고 일감의 안정적인 그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체계적으로 잡혀나간다면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층의 그런 관심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이렇게 또 늘고 있다고 또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물리적 어떤 부지 확장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필리조 선수 부근에 옛 그 해군 조선소 시설이랑 유유 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인접부두랑 부지를 추가 확보하려고 주 연방 정부와 지금 논의 중인 거 아십니까? 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강 건너 유저지 쪽 그 폐공업 용지까지 지금 매입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그만큼 조선소를 키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미국 정부도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필리조 선수 옆에 정박 중인 노후한 예비 함대가 있거든요. 모스볼 함대라고 하는데 다른 곳으로 옮겨서 그 공간을 걔를 빼갖고 그 공간 어마어마해요. 그 공간도 거기서 이제 한화가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논의가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 델라웨어주의 그 코원스 상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해군과 협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이 필라델피아 이 같이 이제 성장하는 그 문제도 관심이 되게 커요. 정리를 하면 이렇게 설비 인력 부지에 삼박자 확장을 꾀하고 있다. 사람과 공간이 있어야 배를 만들 것 아니냐라는 어떤 아주 기본에 충실한 전략이죠.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향후 미국 내에서 발주되는 상선, 보조 함정 건조의 허브로 급부상할 수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실제 업계에서도 필리조 선수만큼 그 적합한 선택지가 없다라는 그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가 적합한 미상선 프로젝트에 그만큼 미국 조선업 재건의 선두주자로 하나오션이 잘 잡았다, 자리매김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아주 압축을 해서 한 30분 이상 달려온 것 같은데 하나오션의 호재들이랑 성장 관련된 어떤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투자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항상 냉철함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많이 아프네. 잠을 못 자요. 분석을 많이 하느라고. 아무튼 그 리스크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그 요인이 무엇이고 과연 이 장밋빛 미래가 차질 없이 현실화가 될지 따져보는 한번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오션이 미 해군 신조함을 직접 건조하는 데는 현행 법령상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초중반에 방송에. 이게 단기간에 바뀌기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방산 부분에서의 매출 증대는 당장은 어디? MRO에 국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오션은 한국에서 자체 함정 생산을 늘리고 동시 건조량 두 척에서 다섯 척으로 증설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해외 수출, 뭐 캐나다, 폴란드, 태국, 호위함 이런 것들을 적극 노리고 있지만 미국발 군함 수준은 중장기적으로 과제로 풀어야 할 미션이다. 풀면은 장밋빛이다. 예, 남아 있어요. 아무튼 이게 투자자가 방산 기대감을 너무 앞서 반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렇다하게 픽스를 할 수가 없죠. 계속 지켜봐야 되겠지만 조선 슈퍼사이클이라고도 하지만 중국의 추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조선사들은 저임금, 정부 지원 등을 등에 업고 상선 지금 수주량 1위를 지키면서 규모의 경제를 불리고 있어요. 한국 조선사들은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이 기술 격차가 있는 영역에서 앞서고 있지만 가격 경쟁에서는 중국이 우위인 측면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한다고 얘기는 해도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정치적 압력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제 미 해군의 함정 조달 그 예산을 제가 봤는데 자국 건조 비용이 너무 비싸서 계획을 축소하는 그 일도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오션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 대비 3분의 2 기간의 건조라는 그 목표를 내세운 것도 비용 절감과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표대로 한국의 경쟁력을 이식하지 못하면 미국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위험도 있다. 예, 위험성도, 요 작은 위험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리고 총 이제 네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세 번째로는 사이리스크입니다. 사이클리스크 거시경제예요. 조선업은 호황과 불황 사이클이 뚜렷한 산업이죠. 지금은 뭐 탈탄소, 에너지 안보 이슈 등으로 세선박 수요가 높지만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 세계 무역량이 둔화될 가능성. 그러면 선사들이 발주를 미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오션 주력 제품, LNG 선도, LNG 수요, 에너지 가격에 민감하고요. 그리고 또한 환율도 변수예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 산업인 조선에는 불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호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를 늘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지금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번 사이클이 2017년, 28년은 거뜬할 것이다,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내놓지만 항상 예상치 못한 글로벌 이벤트가 있어요. 예, 금융위기나 뭐 이거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전쟁 종식 뭐 이런 것들 발생하면 또 뭔가 상황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도 많이 짜증을 냈는데 밸류에이션이랑 내부 거래자 이슈죠. 주가가 최근 크게 오르니까 최대 주주 KDB 산업은행이 보유 지분 일부를 지금 블록딜로 처분을 했습니다. 이 여파로 하루에 주가가 그때 당시에 11%좀 넘었나요? 급락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는이 아직 지금 14% 이상 남짓의 그 지분을 더 갖고 있잖아요. 추후에 주가가 오르면 추가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대주주의 지분 정리 물량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세요. 이거를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혼자 투자하시기 힘드시면 언제나 커뮤니티 열려 있으니까 입장 신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길 날 입장되고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있어요. 고정 댓글 확인하세요. 아무튼 뭐 그리고 지금 하나그룹 편입 후에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자 그 유상증자를 한 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그룹 내부 계열사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향후에 추가 자금 조달 계획이나 그룹 차원의 시너지 추진 과정에서 뭐 지배구조 이슈나 계열사 간의 이해관계 등 뭐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없는지 이 상황도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어요. 정리를 하면 이 네 가지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들? 하나오션은 기회와 도전이 공존한다. 정책적 지원과 시장 호황이라는 어떤 바람은 등지고 있지만 법적 제약과 경쟁 그리고 주가 변동성이라는 파도도 함께 있는 형국입니다. 성공적으로 파도를 타면 글로벌 조선 강자로 도약을 하겠지만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뭐 6개월 만에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저희도 지금 3만 원 미만의 하나오션을
잡았죠. 하나오션. 저희 커뮤니티는 그 전에 그 있던 거 내용까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뭐 2월 17일 날 저희 예, 하나오션 이거 다 지금 저희 투자한 거 네,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월 달, 1월 달 3만 원 구간에서 예, 매수. 11월 달에 예, 3만 원 초반대 그쵸? 매수했죠. 예. 하여튼 이렇게 허리 밑에서 잘 잡고 진행을 해왔고 좋은 그런 그 상황이 일궈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언을 드리자면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오션은 분명히 장기적인 어떤 그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기업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슈퍼사이클이라는 순풍과 하나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 그리고 미국이라는 신대륙 개척까지 신대륙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설레는 요소가 많죠. 하지만 투자에서는 냉정함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몇 가지 포인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슈퍼사이클에 휩싸여서 과도한 기대는 경계를 해야 된다. 조선업은 과거에도 여러 번 슈퍼사이클이 있었지만 영원히 지속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이 최소 3, 4년은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지만 주가는 그런 기대를 상당 부분 미리 반영했을 수도 있어요. 섣불리 몰빵을 하지 마셔라. 분할로 접근을 하셔라. 실제 하나오션 주가는 최근 급등으로 단기 과열 신호도 보이고 있었고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코멘트를 드려요. 실적 증가 속도나 뭐 수주 잔량 그다음에 마진 개선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기업 가치에 맞는 가격인지 따져보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오션의 영업이익은 올해 흑자 전환 후에 내년, 내후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 시가총액이 이거를 정당화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커뮤니티에 안 계신 분들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단기 주가 흐름은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산업은행 지분 매각 이슈처럼 예측하지 못한 대량 매물이 또 나올 수가 있고 조선업 특성상 수주 뉴스 하나에 급등하거나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급락하는 그 일도 흔합니다. 예를 들면 뭐 사우디나 뭐 어디 저기 어디입니까? 카타르 같은 이런 그 대형 프로젝트를 따내면 큰 호재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유가 폭락이나 LNG선 발주가 줄어들 수 있다는 뉴스에 에, 나온다면 그런 게 나온다면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에 대한 대비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진입하신 분들은 너무 높은 어떤 레버리지는 지양하십시오. 기회는 오니까. 그래서 분할 투자나 어떤 해지 전략으로 리스크 관리를 고려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진입 전이라면 과열 시점에 추격 매수 하시지 마세요. 지금처럼. 예, 조금 더 조정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조정 시점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 번째 포인트는 중장기 관점에서는 하나오션의 가능성에 투자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업은 사이클 산업인 동시에 국가 전략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오션은 이제 민간 기업이지만 그 역할은 국가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방위 산업, 에너지 안보, 수출 산업은 묶여 있는데 그래서 향후 10년, 20년 큰 흐름을 타고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그룹 편입 이후에 재무구조 개선이랑 R&D 투자가 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그룹의 방산 에너지 계열사와 시너지도 기대됩니다. 지금 제가 하나오션에 투자를 했다고 해서 하나오션을 떠받들고 뭐 장밋빛 전망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데이터적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너지도 기대가 된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우습게 보면 안 돼요. 탈탄소 시대에 LNG 운반선, CO2 운반선, 뭐 암모니아 추진 첨박, 추진 그 선박, 뭐 쇄빙선, 이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 뭐 엄청난 그런 어빌리티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스템적인 선박 등은 하나오션에게 새로운 기회예요. 기술력과 트랙 그 레코드가 뒷받침이 되니까 글로벌 선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조선소로 자리를 찾아갈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 해군도 보면 MRO 경험도 쌓아가면서 국제 방산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은 단기 재무 제표에 당장 나타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플러스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이미 마음 먹었으면
단기 노이즈에 흔들리실 필요 없고 이 회사의 뭐 3년 뒤, 5년 뒤, 나아가서 10년 뒤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투자 판단을 해보세요. 한번 입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조정이 왔을 때 더 담고 싶어질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우리 구독자분들 마인드셋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업에 대한 투자는 뭐 한동안 뭐 반도체나 2차전지에 관련해서 이제 잠시 묻혔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대한 파도와의 싸움과도 같아요. 파도가 칠 때 너무 흥분하면 휩쓸려 나가고 너무 겁먹으면 파도를 탈 수가 없죠. 근데 조선업 파도를 잘 탄 사람들은 항상 자산 증대를 했어요. 그렇죠? 예. 정부의 파도를 잘 갖고서 오늘 말씀드린 대로 호재와 악재, 기대와 우려가 늘 공존합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예.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지금 이 방송을 끝까지만 보셨어도 엄청나게 공부가 된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이 분석한 뭐 스크립트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뭐 37개 정보들을 자료들 해외 포함해서 쪼개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다 보려면 여러분들 몇 시간 투자해야 돼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를 하면 설사 손실이 나더라도 크지 않고 자산 증대의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뭐 이번에 저점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2차전지 지금 투자의 기회다. 이번엔 다르다. 무조건 간다 할 때 한 발 물러서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신기한 게 반대로 안 된다 할 때 있죠. 왜 그런지 일단은 안 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근거를 찾아보세요. 한 5개 정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3개 이상 나올 겁니다. 하나오션은 분명히 매력적인 이야기와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지만 어쨌든 간에 주식 투자하는 거는 결국에 본인 책임이에요. 그거를 잊지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하나오션의 단기 주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협력 이슈, 그 다음에 기관들의 이 매물 등으로 이제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선업 황금기 흐름 속에서 하나오션이 재무체질 개선과 글로벌 전략적인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고 한미협력이라는 새로운 성장축까지 더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주목할 만한 투자 자산이라고 봐요. 다만 철저한 분석과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기본이겠죠, 여러분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정성을 담아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나오션의 상황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작은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커뮤니티까지 입장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도록 할게요. 네, 다음 방송에서도 좋은 정보, 믿을 만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TV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